정치판에 선과 악이 없다라는 K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익에 따라서 본인의 영달에 따라서 언제든지 진영을 넘나들 수 있다.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야생에서 보면요, 그 큰 무리들의 제일 약체를 공격하는 맹수들을 볼 수 있죠. 그만큼 힘을 덜 들이고 이제 사냥의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게 그 맹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달 10일로 예정이 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이게 원래 28일 본회의 때 제 표결을 붙이려다가 10일로 미룬 겁니다. 왜 미뤘냐에 대한 분석은 이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친윤, 친한으로 극렬하게 갈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탈표가 더 많아질 시기. 지금 계속 지켜보면 돌아가는 꼬라지 보아하니 이탈표가 이제 친한계 쪽으로 많이 나오겠구나. 요거를 기대하고 지금 10일로 미룬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당내의 이런 싸움 때문에 외부 공격에는 지금 둔감해졌다라는 것에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재표결 때 21대 국회에서 부결이 됐죠. 그때 이제 반대표가 109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쳤다. 국민의힘 110표 중에 무효표 1표 나오고 똘똘 뭉쳤다라는 것. 다시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결이 됐습니다. 반대가 104표였습니다. 국민의힘 108명 중에 104표, 기권 하나, 무효 하나. 그러니까 불안한 숫자다라는 거죠. 이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통과됩니다. 이 특검 법안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 국정농단 프레임을 딱 잡고 최순실에서 명태균 끼워 넣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2월 10일 날 의원 300명 표결 참여 시에 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8명이 이제 넘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 그래서 시간을 좀 두는 겁니다. 이 상황에 친윤계, 친한계 싸움 과간입니다. 여기에 입 하나 더 보탠 밖에서 총질을 하고 있는 장해찬까지 참으로 정치가 혐오스럽기까지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해찬은 지금 또 한동훈의 부인이 과거에 뭐 맘카페에서 여론 조작을 하다 퇴출이 되었다 라면서 폭로를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매일이 좋은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이렇게 외부에서 물어뜯는 것을 지금 알고는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국회 근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30명과 오찬을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재표결 때 집단 기권 투표를 하자라는 방안도 거론되기도 합니다. 기권이니까 다 퇴장하고 나면 남아있는 반란의 세력이 도드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 눈이 무서워서라도 다 퇴장을 하겠죠. 이런 식의 발상으로 이 퇴장론을 기권 투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친윤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똘똘 뭉치고 이 친한계는 한동훈 당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 너무나 간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정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법률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로서 불안합니다. 사실 이게 집안 싸움으로 이게 커져가다 보니까 이게 다 폭망한다라는 것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게 다시 또 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친윤계, 친한계, 뭐 대통령과 당대표의 가족 리스크를 방어하느라 민생의 뭐 쇄신, 뭐 동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빨리 털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장해찬이가 뭔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사실 맘카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약간 혐오
혐오성이 있기도 하죠. 맘카페가 동원되어서 뭐 한 가게를 폐업시켰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이 맘카페가 처음에는 정보 교환의 장으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커졌었는데, 이 부분을 좀 남용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곡되게 활용한다라는 게 좀 있다라는 거죠. 장해찬이 이 맘카페 사건과 당원 게시판 사건이 동일 인물의 소행인 듯하다라면서 과거에 진은정 변호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과천 청사에 꽃바구니 보낸 거, 그 여론 조작의 핵심이었다. 이제 여론 조작을 했다. 그 여론 조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원 게시판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해찬이 올린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비공개 맘카페 강남맘 카푸치노는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검팀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맘카페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자고 여론을 만들었던 것이다. 진 변호사가 신분을 숨기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에 강남맘 카푸치노 회원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해당 맘카페에서 퇴출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은 것을 적은 거죠. 그때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은 강남맘 카푸치노의 흑역사라는 기사와 댓글이 온라인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해찬이 좀 찾아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았을 때 없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에도 동일한 수법이 등장합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DC 인사이드에 올리는 고정 아이디가 적발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디가 전당대회 한동훈 캠프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글을 쓴다라는 건 정황적인 증거 확보가 된 상황 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점에서 강남맘 카푸치노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은 동일 인물의 동일 수법으로 보입니다. 당원 게시판, 그리고 DC 인사이드, 맘카페를 종횡무진 누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의 여론 조작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자기 가족 문제를 덮는다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가족부터 신경 써라는 냉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글을 쓰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한동훈 측에서는 이제 명태균 사건과 김대남 사건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 작전으로 이제 당원 게시판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다. 문제 없는 댓글, 비방의 글을 가지고 가족을 동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당의 당대표 입장으로 색출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응해줄 수 없다. 라고 뭔가 이제 찝찝하지만 옳은 말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에 대해서는 옳죠. 그런데 찝찝하다라는 것은 의혹 제기가 된 부분에서 사실 그 이름이 동일 인물이잖아요. 이게 동명이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성이 매우 독특해요. 진씨, 허씨, 한씨, 이게 사실 특이성이에요. 한국의 희귀성이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한동훈을 이제 축켜 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주로 써왔다. 1000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쏟아냈더니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12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8동훈이다라지만 사실상 한동훈 본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아니다. 그런데 진은정, 뭐 한유진, 허수옥, 그다음에 진형구, 뭐 등등등 이제 장모까지도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 5명이 주로 게시판에서 활동을 했다. 그런데 거의 뭐 시간이 1, 2분 상관으로 복붙.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아니 그 쓴 글이 기사의 댓글 또는 링크를 따와서 쓴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글 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한동훈 측의 그러니까 친윤 측에서는 알겠어. 그러니까 가족이 했어 안 했어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김종인이 치고 들어와서 이 지역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굳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으니까 가족이 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대권주자로서 부각되고 있는 한동훈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인데 이 VS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내부의 혼란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러면서 별의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한동훈 측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측에서도 이제 당원 게시판 때문에 공격받는 부분을 다르게 또 해석해서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이 한동훈의 집안은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라고 했다라면서 이제 강도 높게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양새가 좋아 보인다라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처음에 전당대회 때 친윤이 이제 나눠진 거는 알겠어요. 알겠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측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이 안 됐으면 좋겠고, 이제 친한 측 입장에서는 친윤 빼고 그냥 한동훈을 와 했으면 좋겠고, 전당대회 때는 이해가 됩니다. 그때도 유튜버들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친윤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자, 잘 싸워봐. 약해졌을 때 힘 좀 빠지고 약해졌을 때 내가 제대로 목덜미 물어주겠어 하는 민주당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탄핵 트라우마를 겪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탄핵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내부에서도 단단하게 해야죠. 물론 지금 상황이 싫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자꾸 김건희 여사 이름이 뭐 김건희 여사 고모 이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친한 측에서 이제 계속 끌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보수 유권자로서는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발 조금 이 상황을 좀 잘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해찬이 자꾸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 이 사건의 첫 이제 의혹에 대해 제기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토스받아서 장해찬 전 최고위가 이제 언론의 힘을 얻어서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중간에 뭐 2년 만에 전화 왔던 이준석과 함께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이준석이 또 아는 것들을 장해찬에게 넘겨줬고, 이준석은 장해찬과 끈끈한 10년이 있었는데 최근 뭐 한 2년 정도 어두운 세계에 발을 담궜다. 그 어두운 세계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지로 넘어올 때가 됐다라면서 손을 내밀었고, 장해찬 전 최고위는 정치판에 선거악이 없다라는 K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익에 따라서, 본인의 영달에 따라서 언제든지 진영을 넘나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의 이념도 그 다음에 뭐 정치의 자존심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있다라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혐오스럽다라는 겁니다. 친한 친윤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건 도덕성을 넘어서 범죄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담하기 그지없죠. 참으로 부끄러운 정치 상황에 황망하기까지 합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